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호영이라는 사람이고요. 나이는 올해로 35살 됐고, 제가 30살부터 그 신장암 4기 환자로 판명이 돼가지고 지금 5년째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병은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살고 죽는 거를 한 번쯤은 더 생각하게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졸업 후 첫 번째로는 그 이벤트 광고를 하는 광고 회사에 취직을 했었고요. 그리고는 잠깐 골판지 만드는 회사에도 다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봉제 인형을 만드는 회사를 다녔어요. 제가 인형을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그쪽에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직장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되게 다른 일을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양궁 선수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처음 양궁을 시작한 건 이제 학교에서 양궁부를 모집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받았는데 양궁이 활 쏘는 거잖아요. 뭔가 그게 되게 어린 마음에 장비도 멋있고 그래서 멋있어 보여서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뭔가를 먼저 해보겠다고 얘기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고 선수를 할 생각은 사실 없었는데 그 활을 쏘게 되면서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일단 양궁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그 화살을 쏴서 표적지에 꽂혔을 때 그 쾌감이 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그 현이라고 하죠. 이 화살 줄에서 화살이 떠나면 저와 물리적으로는 끊어진 상태인데 마치 그게 표적지에 닿을 때까지 이어져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게 되게 신기해서 본격적으로 양궁 선수를 하게 됐어요. 그때가 10살 정도 됐을 때인데 그 양궁 선수를 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양궁만을 위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 학생들이랑은 좀 많이 다른데 뭐 4교시까지만 수업을 하고 운동을 하러 가거나 뭐 아니면 시합 기간에는 아예 수업을 안 하기도 하고 또 주말에도 나가고 방학 때도 나가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활만 쏘는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뭐 유행했던 만화 영화 같은 게 저는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 시간에 활 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방학 때는 아침에 9시에 나가서 저녁 9시까지 활을 쏴요. 10살짜리 꼬맹이가 이제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활 쏘고 나서 달리기도 그때 배웠는데 10살인데도 하루에 4km씩 무조건 뛰어야 됐어요. 그걸 안 뛰면 집에 안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좀 일반 학생들이랑은 다른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나름 뭔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선수 생활을 계속 하게 된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 이제 진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중학교 때도 양궁을 할 것인지. 근데 일단 그만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 왜냐면 그 장비들이 되게 비싼데,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일단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되게 큰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정도 실력이 안 된다고 느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국대를 나가면 양궁을 계속하고 전국대에 못 나가면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하고 시합을 나갔는데 총 3번의 시합을 거쳐서 전국체전을 나가게 되는데 경기도 안에서 4명을 뽑아요. 근데 제가 5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쉽게 전국체전을 못 나갔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되고 실력도 부족한 것 같아서 그때 양궁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가 양궁을 그만둔 게 13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사이였거든요. 그럼 벌써 9살에서 10살, 11살, 12살, 13살, 그러니까 4년, 5년 정도 한 거잖아요.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활을 쏘며 보내다가 이제 앞으로는 활을 못 쏜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정말 선배님들도 있었고 후배들도 있었고 그 저희가 숙소에 이렇게 모여서 활을 정리해 놓는 그 자리가 있는데 하루에 훈련이 끝나면 그쪽에다 이제 현을 이제 풀어서 정리해 놓거든요. 자기 활의 현은 자기만 풀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 그 현을 풀고 활 거치하는 곳에다가 거치할 때 엄청 창피한데도 불구하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은 이별의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양궁을 그만두고 나서는 경찰을 하고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생활기록부를 떼봤는데 한두 해 정도 빼곤 다 경찰 아니면 경호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몸을 쓰고 뭐
이렇게 조금 더 보람찬 일을 하거나 뭐 타인의 안전이나 재산을 지키는 일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운동을 그만하게 되고 나서 뭐 태권도도 열심히 하고 뭐 학교에 체육 수업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꿈은 경찰이나 경호원이었는데 제가 공부랑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고 경제적인 부분에 항상 쫓겨 살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서류에 뭔가를 적어낼 때는 경찰이라고 썼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막연하게 그냥 군대 빨리 갔다 와서 장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집이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13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주변의 상점에 이제 식당가에 있는 가게들에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제 사실 너무 어리니까 일을 잘 안 주시는데 제가 되게 성실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장님이 어떤 사장님 소개시켜주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제가 전단지를 안 돌리는 데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시작으로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일하고 뭐 주말에는 예식장에서도 일하고 PC방에서도 일하고 거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꿈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뭔가를 실제로 꿈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행동은 저한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이제 조금 특이한 학교 생활이었는데,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이제 뭐 집안 사정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대학 갈 생각도 없고 그냥 취업하거나 군대 먼저 갈 거고 뭐 아니면 나중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많이 빼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내고 이제 3학년이 되는 그 겨울방학 직전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니까 이제 뭐 어디 학교에 어느 과를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제가 엎드려서 자면서 들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의 20살이라는 게 그때는 되게 크게 다가왔고 뭔가 되게 멋진 순간이 올 거라고 그냥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캠퍼스에 가면 되게 낭만적인 일들도 많을 것 같은데 나는 뭔가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쉬워서 한 며칠을 고민하다가 담임선생님한테 대학교를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때 담임선생님이 이렇게는 안 된다. 그동안 준비를 너무 안 했고 너 지금 야구부보다 성적이 안 좋다. 방법이 없다 그러시길래 그래도 대학교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갈 수 있는 방법은 내신 많이 안 보고 이제 수능을 많이 보는 그런 방법으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안 했는데 괜찮겠냐. 그래서 제가 잘 찾아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어릴 때 운동했던 체력이 아직 고등학교 때까지 남아 있어서 체육대학에 입시 준비를 해서 가면 실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성적을 좀 많이 안 보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수능 준비랑 이제 체대 입시를 병행하면서 이제 대학 진학의 꿈을 꾸게 됐죠. 제가 원래 대학교를 안 가려고 하다가 대학교를 와서 이렇게 재밌었던 것처럼 제가 체육 관련 전공을 하기보다 조금 다른 전공을 했을 때 좀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대학교에 가서 체육 때문에 제가 대학교로 온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대학교가 오고 싶어서 체육대학을 왔지. 그래서 입학만 체육대학 학생으로 하고 수업을 정말 최대 수업을 최소로 들었어요. 졸업을 할 수 있는 최소 범위만 맞추고 나머지는 다 탁과 수업을 들었거든요. 경영학과에서 뭐 광고나 마케팅, 미디어에 관련된 수업을 듣고 인문대학에서 다양한 외국어 수업들을 듣고 또 예술대학에서 뭐 연극 제작이라든지 뭐 현대미술사라든지 저의 전공과는 정말 동떨어진 수업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서 나중에는 제가 체대생이라 신청 못하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아예 수강 신청에. 근데 그 수업이 뭐 인원이 50명이나 100명 정도 들면 그냥 들어가서 들었어요. 심지어 거기서 질문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저는 학생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럼 시험 날에는 못 가고 뭐 하여튼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세상이 넓고 대학교를 오길 잘했다를 많이 느끼면서 또 체육학이라는 학문도 되게 재밌고 가치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세상이 있구나, 좀 다른 것들이 많구나를 그때 간접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접 경험을 하고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다양한 컨텐츠를 다룰 수 있는 직무가 뭘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광고 회사가 있다는 걸 이제 선배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광고 회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기분도 좀 들었고, 또 일이 매일 똑같지가 않고 클라이언트가 매번 바뀌는 대행사의 일이었어서 되게 다양한 산업군에 발을 담그고 뭐 어떤 생리를 알게 되고 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재밌었던 거랑 별개로 업무 강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당시에도 제 주변 친구들이 뭐 야근했어 이러면 뭐 저녁 8시? 9시 이때 퇴근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광고회사는 기본적으로 거의 매일이 야근인데 이 야근의 기준은 자정을 얘기합니다. 이 자정 이전에 퇴근한 일은 거의 없고 뭐 밤을 샜다라는 게 어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밤을 새거든요. 아침 8시까지 뭔가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전날 밤부터 아침 8시까지 한숨도 쉬지 못하고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일들을 일주일에 한 2-3번씩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집은 경기도였고 회사는 서울이었는데 월요일날 속옷이랑 양말을 가지고 출근했어요. 선배님들 몰래. 그래서 가지고 출근해서 이제 뭐 새벽에 일이 뭐 2시나 3시 끝나면 이제 선배님들은 택시 타고 이제 서울이 집이시니까 이제 집에 갔다가 이제 주무시고 오시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집에 가면 뭐 택시비는 회사에서 지원해주지만 잠을 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시 아침에 출근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가져간 속옷이랑 양말을 가지고 뭐 근처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가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많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제가 그 회사는 기획을 하는 회사인데 제가 기획자로의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매번 느끼게 됐어요. 실제로 업무 분장도 좀 현장 운영 쪽에 파트를 좀 많이 맡게 되고, 근데 이제 선배님들이나 동료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자로 산다는 게 참 어렵고 나는 좀 그런 능력이 부족하구나를 많이 느껴서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인형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광고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는데 광고회사 다닐 때 저를 잘 아는 동료가 제가 되게 귀여운 걸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저희 집에 있는 가족들도 다 귀여운 걸 좋아하세요. 제가 그때 27살인가 였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카의 이불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이불 사줬다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게 캐릭터 이불인 게 너무 인상이 깊었는지 그런 저를 퇴사하고도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다음 직장을 어딜 다녀야 되나 알아보고 있을 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이제 자기 지인이 인형을 만드는 회사에서 영업사원을 구하는데 혹시 지원해볼 생각이 있냐. 그래서 어떤 인형이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다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디즈니 인형을 만드는 회사에 이제 영업사원으로 원서를 지원해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여기도 되게 특이한 게 아무래도 봉제 인형과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다들 동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제가 그 전에 다녔던 회의랑은 좀 내용이 다른 게 공룡 캐릭터가 있는데 이빨 개수가 이게 맞냐, 아니면 이제 어떤 쥐 캐릭터가 있는데 이제 꼬리 모양이 남자 쥐랑 여자 쥐랑 다르거든요. 그럼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꼬리가 번개 모양인지 하트 모양인지를 두고 많이 옥신각신하시고, 또 그 공룡 캐릭터 인형이나 뭐 여타 캐릭터 인형들의 색깔이나 뭐 이런 거에 많이 집중된 회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저씨 아주머니들이랑 이 한 공간에 모여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몽글몽글 하신 분들이 많아서 좋았고, 또 회사 업무를 보다가 뭐 창고에 잠깐 가서 뭐 이렇게 뭘 정리하다가 이제 만약에 박스가 쓰러지면 거기에 뭐 피카츄가 한 100마리씩 들어있고 이래서 일할 때 힘들 때마다 이렇게 저희 인형을 보관하는 쇼룸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있으면 뭔가 인형들이 저한테 말 걸어주는 것 같고 힘내라고 해주는 것 같고 뭐 그런 기분도 들어서 그 회사 생활은 뭐 힘든 일도 많았지만 되게 유연하게 잘 흘러갔던 것 같고 너무너무 귀엽고 재밌었어요. 왜냐면 인형도 집에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도 인형이나 귀여운 걸 좋아하셔서 제가 광고회사 그만둘 때는 막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셨는데 제가 인형회사 그만둔다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실 정도로 저희 온 가족이 그 회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